자,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첫 청문회 어제 열렸습니다. 불참한 윤 대통령에게는 이제 동행 명령장 발부됐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증언을 거부하며 시작부터 여야는 이제 고성을 내지르며 아주 대립했죠. 야당은 윤 대통령이 부인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다 싹 잡아들여서 정리하라 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목적어가 없어서 누구를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데 이제 여인영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이후에야 정치인 체포로구나 이렇게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보고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조 원장은 윤 대통령의 국군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체포 지시 관련 보고는 없었다. 주장해서 이제 진실 게임 또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배종월 부위원장님 어제 청문회 어느 부분이 좀 관심이 가던가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홍장원 네. 국정원 차장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이 체포 지시가 진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의 사실상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아주 컴퓨터처럼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통화했다라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비상계엄 선포한 당일날 8시 22분에 통화하고 또 10시 53분에 통화를 했다. 그런데 8시 22분에는 그냥 싹 다 잡아들여라, 정리해라 라는 얘기만 하니까 자신은 간첩단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야 어떻게 국정원이 정보의 핵심인데 국정원에게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 놀랐고 또 10시 53분에 전화 와가지고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해서 대공 수사권도 줄 테니까 다 협조해라라는 얘기를 했고 또 방첩사령관 여인영 실제로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진술이 다 사실이다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장에게 이 부분을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맥락은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고를 안 받았다 하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핵심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날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지금 진실규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당당하게 참석을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필요한 거는 선택적으로 쇼핑하듯이 다 참석을 하잖아요. 헌재도 출석해서 자기 입장 얘기하고 또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는 뭐 40분 넘게 얘기를 하고 그런 모습이 좀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선서 자체를 거부를 하는 정의 선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 김인수 대변인. 그런데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하고 홍장원 1차장 사이에는 이 발언 내용의 진위를 갖고도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홍장원 1차장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시라고 하는 그 논란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게 뭐 두 사람의 갈등 관계도 갈등 관계이지만 일단은 이런 재판에 있어서 지금 이런 증인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관성이 얼마나 있느냐,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건데요. 아까 지금 여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다고 했는데 전 이 부분을 되려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들이 통화한 내용 암만 기억력이 좋아도 이 통화 시간부터 내용까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진술을 기억하고 있다가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반면
생각은 또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의 진술을 굳이 국회에서 계속 이슈화시킬 필요가 왜 있느냐. 지금 여기 헌재에서 이미 심리가 중인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 청문회에서 지금 대통령을 부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청문회에서 이때까지 증인들 불러서 뭐 제대로 된 거 물어보기나 했습니까? 그 정도의 자격이나 있고 자질이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뭐 하나 제대로 팠습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불편한 소리 지르기뿐이 더 했습니까? 민주당 대통령한테도 소리 지를 수 있다 지금 자랑하려고 그럽니까? 이 대통령 지금 면박 주기하고 대통령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대통령 망신 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국격을 내려앉히는 일이다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금 자격 없는 공수처지만 공수처에서 수사하겠다고 지금 강제 체포부터 시작해서 구속까지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재판 심리에서도 헌재 재판 심리에 대통령 나와서 당당하게 스스로 변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국회가 전문성조차도 갖지 않은 국회가 여기에 증인으로 불러서 수사, 조사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국회의 기능을 다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탄핵 소추 이전에 이거 국회에서 이런 부분들 회의도 거치고 조사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이런 과정들은 다 생략하고 진짜로 해야 될 것들은 다 생략하면서 주제 넘게 좀 나서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정원 1차장은 이제 그런 말도 했어요. 그 대통령한테 이제 싹 다 정리해라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무슨 떨어진 돌에 맞는 기분이었다 이런 표현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내란 국정조사 특위가 실은 생각보다는 저는 예상했을 때는 별로 불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에 앞서서 국회에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이것을 좀 뭐 점화를 시키고 그 의혹을 쟁점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국정조사로서의 역할인데, 지금은 이미 그 관련자들이 거의 구속 기소가 돼 있고 대통령도 일단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어찌 보면 이제 구속 기소가 곧 될 확률이 높은데 국정조사로서 뭐 얻을 게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저는 홍장원 1차장의 국정원 1차장의 어떤 진술 등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이 아니라 당시에 그 사건의 배경이 됐던 사람들의 진술들이 나옴으로써 당시 12.3 계엄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상황 등이 전부 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실패했으며 왜 이러한 부분의 비상계엄 자체가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 등이 어저께 홍장원 1차장 등의 어떤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저께 홍장원 1차장의 워딩 자체, 나라가 이렇게 다 하면 되냐, 이렇게 하는 건 북한밖에 없다, 평양에서밖에 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써 정말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누구에 대한 충성도를 떠나서 어떤 국가의 어떤 기틀에 대한 이 본인이 걱정을 하는 마음, 공직자로서의 마음,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국정조사가 어저께 가지는 그래도 한계가 있었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 그래도 어저께 실효적인 어떤 참 효과적인 진술들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영영 대변인은 어느 부분을 좀 주목해봤어요? 저는 이제 사실 이 내란 국정조사 특위라는 게 국민들의 의혹, 어떤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특위로서 저도 좀 대부분 다 챙겨볼 수 있는 걸 다 챙겨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홍장원 차장 관련해서는 저는 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희 당으로서는 뼈아플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사실 국정원에서 30년간 근무한 이 경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자기한테 특정 지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 특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 전후에 맞춰서 어떤 이 혐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분이 이미 국정원 차장에서 경질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의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저는 일부 워딩, 뭐 예를 들어 평양이나 보위부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저는 국민들이 그 특위 내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 홍장원 차장이 계속해서 이 조태영 원장과 진실 게임, 일종의 이 보고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너무 상반된 내용을 두 분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특위가 계속되면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너무 구체적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태영 원장 같은 경우는 체포 지시나 이런 특정 명령이 없었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들 입장에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특위를 진행하는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관한 차원이고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이 이 헌정사상 초유로 체포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과 정보를 다루고 형평성을 맞게 이 특위를 진행하냐도 보고 있는데 안규백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불과 몇 주 전에 대통령이 관저에서 도피했다고 자범도 이런 자범이 없다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얘기를 하신 분인데 이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도 홍정원 차장에게만 지나치게 발언권을 많이 부여하고 대놓고 인위적으로 조태영 원장의 발언을 끊고 발언을 안 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안규백 위원장이 이 국정조사 특위를 또 너무 지나치게 힘자랑하고 인위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선동을 위해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댓글에도 하나 올라왔는데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저도 좀 발언기에 좀 달라.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냐 이런 의견도 올라왔습니다. 우리 문정용 부대변인이 상당히 균형 있게 얘기를 했어요.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 어떻든 안규백 위원장의 진행 태도는 좀 문제가 있었다.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력 정치인 그리고 국회의장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그리고 또 내란죄 수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재에 나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완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 자신은 전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도 맨 처음에는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했다가 또 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있었다고 했다가 자신은 다 지금 발뺌하고 남에게 미루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 실제로 쪽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건네받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 없이 그런 쪽지를 정체불명의 사람이 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특위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뭐 일종의 망신주기다. 그리고 국격을 가라앉히는 거다라고 얘기되는데요. 국격을 가라앉히는 거는 비상기염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국회에서 탄핵소추한 게 국격을 높이는 겁니까 낮추는 겁니까? 오히려 정상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작동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체포영장 또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이걸 거부하고 경호처 내에서 물리력으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국격 실추하는 거고요. 구속영장을 대통령에 대해서까지도 발부하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올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대한 도리를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순응해야 된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고발 조치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지금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뭐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 했는데 이것도 지금 팩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설령 팩트라고 해도 이거 자체도 지금 이렇게 지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들을 이건 퇴직 이후에도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이게 거짓말이면 더 문제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 차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과 진술이 지금 상반된 진술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쪽 진술이 맞을 것이다. 이 사람의 진술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진술을 끄집어내고 접촉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지금 헌재 재판 진행되고 있으면 이것을 보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왈가불가하는 것은 뭐 우스운 일이
일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나 구속에는 부당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헌법이나 지금 법률 같은 경우가 고무줄처럼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적용돼서 안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상민 해안부 장관은 왜 증언을 거부하는 거냐? 그리고 아직 구속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홍장원이 전화를 직접 받았다는데 이제 그 기억력까지 의심하는가? 이런 의견. 그런데 홍장원 경질당할 정도면 본인에게 중대한 문제 있다는 거 아닌가? 부당하게 경질당하면 그가 가만히 있겠나? 이렇게 또 의심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체포 지시도 안 했고 체포 목적지도 안 줬고 대체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윤 대통령 증거 인멸할 시간 넉넉히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 나인으로 지목됐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관, 군인, 경찰 등이 동원된 윤 대통령 생일 잔치와 관련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김성훈 차장은 생일 잔치에 동원된 건 아니고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금도 대통령에게 생일 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냐 질문하자 당연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그거 같습니다. 이제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제 이 경호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하면서 총을 쏠 수 없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상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뭐 이거 아직 진술 증거에 불과하니까 뭐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이 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 또 어제 보도에 보면 그 이번에 2차 집행을 할 당시에 김성훈 차장이 어떤 뭐 울분을 토하면서 본인이 무기를 들고 가서 어떤 총으로서 맞겠다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지 말아라 뭐 그건 반대 진술이잖아요. 또. 네, 만류를 했다라는 어떻게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어찌 됐든 간에 이 김성훈 차장이 상당히 지금 단순히 경호처의 경호관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 뭐 본인의 7명의 대통령을 모셨다고 하는데 마지막 한 분에 대한 과한 충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일 잔치를 왜 경호처에서 해줘야 되죠? 대통령 생일 잔치를? 그건 이해가 솔직히 안 가요. 아니 경호처 창립 지금 이거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도 생일과 맞췄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노래를 불렀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역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까? 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생일 잔치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생일 잔치는 가족끼리 하면 될 일이고 그걸 정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면 개인적인 축하는 저는 막지는 않고 싶어요. 근데 어떤 국가 기관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한다? 그걸 이해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그 세금 들어가면 어떡하려고요? 아니 이거는 너무 치졸해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 5명이 회식을 해요. 근데 여기 앵커님 생일이네. 어제나 그제가. 케이크 하나 안 놓겠습니까? 이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경호처의 60주년 창설 기념 행사래요. 그럼 이런 행사에 당연히 대통령 와주면 좋죠. 예. 그럼 대통령이 왔는데 이게 생일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냥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사적 모임을 해도요. 그 기간에 생일이 누가 껴있으면 케이크 하나 놓는 게 예의예요. 예, 근데 그리고 여기 경호처에서 대통령한테 충성을 안 하면 어떻게 업무 수행을 합니까? 이게 직무 수행을.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식적인 것까지 꼬투리를 잡고 넘어가지 마라. 이거 민주당 너무 치졸해 보인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제 그 생일 잔치 해준 거 그거 하면서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또 사진을 하나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당시인데 거기 또 경호처 직원들이 기타 들고 하면서 이렇게 악기 연주하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사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본질인 것보다는 지금 이제 그 김건희 여사도 이제 경호 대상이라고 이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를 해버렸잖아요.
증거인멸 제보 우려가 없다. 그런데 이제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시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제지에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재청구할까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한다고 봅니다. 이건 경찰에서 한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약간 기관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경찰에서 올렸기 때문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근데 오늘 지금 방금 보면 공수처에서 지금 검찰의 기록 전부 다 이송을 했거든요. 사건 자체를 이첩을 했습니다. 공소 제기 요구를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사건은 이제 원칙적으로 검찰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전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검찰에서 지금 영상 국방부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00명에 가까운 강제 수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이제 핵심이 아니니 이제 주변부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경호처에 대한 수사 이제까지 좀 경찰에서 굉장히 벼르고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검찰의 손으로 아마 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 등에 대한 수사가 구속까지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상황 봐서는. 저 문정영 부대변인. 예. 사실은 이제 이 김성훈 경호차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김건 여사가 작살로 잡은 물고기가 뭐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사실 그 작살로 그 회를 떴다 이것도 결국 그 경남에서 그 대통령이 휴가 갔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회를 떠줬다라는 게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이렇게 공개될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 휴가에서의 이런 내용들을 다 하나씩 들춰서 거기 그 작살이 포인트가 아니고 대통령이 그 경무 중에 휴가를 가서 그렇게 경호처 직원들과 사적인 시간을 가진 게 핵심인데 이게 결국 이렇게 지금 현재 사태에 이르면서 정치화, 정쟁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는 것인데 저는 홍정원 차장과 김성훈 차장의 그 발언을 보면서 저는 똑같이 생각한 게 이분들 공무원이구나. 예. 이분들 다 그 같은 기관에서 기조실장이죠. 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수십 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희 집안에 그 국정원에 이렇게 임원을 지으신 저희 어르신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들 정말 철두철미하게 국가만 생각하고 그 조직만 생각합니다. 경호처 직원이라면 제가 이 김성훈 차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대통령을 안전하게 모시고 그게 곧 내가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거예요. 제가 추정하긴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 발언에서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침없거든요. 뭐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백혜련 의원인가요? 이분이 참 정말 이 치졸한 것이요. 이 국조특위 내에서 경호부대란 것이 사실 임시적으로 파견되는 직원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군과 경찰이 모여 있는데 관호장교가 그 행사에 동원된 걸 보고 기쁨조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걸 치졸하게 공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원래 경호부대가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잠시 그렇게 동원이 된 것이다.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 기쁨존이 작살이니 이런 것들로 공격화, 그 구조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마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냥 공무원이에요. 경호처 출신의 공무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정영 부대변인 말대로 좀 먹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댓글 중에도 그 작살로 잡은 회 마치겠다, 만나겠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요. 또 이런 표현도 주셨습니다. 경호처의 순정이 미쳤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맹목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짙어 보이는 그런 충성심에 대해서도 이제 순정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구속된 윤통, 철통 경호하는 김성훈 구속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네, 짧게요. 제가 볼 때는 좀 공사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처의 경호관도 잘못됐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부대는 이 개인 윤석열을 경호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윤석열을 경호하는 건데 완전히 이게 공사가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황제 경호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가 결국은 생일 축하를 빙자한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잘못된 경호관들이 결국 비상개혁까지 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